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다 1년 망친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결론이에요.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겠죠. 그런데 이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대비하시는 순간 3월을 못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1년 수험생활 혹은 예비 고1 분들은 1학년 신입생 생활을 잘못 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자, 3월. 특히 신입생분들은 중학교 때 내 성적과 무관하게 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친구들도 처음 보고 담임 선생님도 처음 보는데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봐가지고 1, 2주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 한 1, 2등급? 못해도 3등급은 받아서 심화반도 가고 학사에도 들어가고 혹은 그건 못해도 그래도 나는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야 라는 나의 좋은 이미지를 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3월 모의고사는 대비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3월 모의고사는요, 여러분이 1, 2주 준비한다 하여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중학교 때에 여러분이 보셨던 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중학교 때 시험은요,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 교육 과정은 중등 과정이잖아요. 즉,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얼마나 그걸 잘 외웠는지,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시험은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 시험은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특정 상황에 혹은 특정한 지문에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즉, 여러분들은 기초 지식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궁극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이유는 시험 범위라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있었죠. 이번 시험 범위는 의문이야. 이번 시험 범위는 형태소야. 라는 협소한 시험 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보게 되는 여러분의 모의고사는 특히 수능은 전범입니다. 한마디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요. 전범위를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1,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마지막, 암기가 중요했어요. 중학교 때에는 특정한 내용을 외우고 서술형을 외우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외우면 그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특히 모의고사 및 수능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신유형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 프린트 하셔서 열심히 푸신다고 해서 같은 작품이 나오지도 않고요. 같은 지문이 나오지도 않고요. 같은 유형이 일부 나오지만 언제나 신유형이 출제됩니다. 한마디로 시험 범위도 훨씬 많고요. 유형도 다르고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을 묻기 때문에 1, 2주 안에 대비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모든 학원에서 3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겨울방학 시리즈
특히 학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 준다라고 하는 학원에 많이들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3월 기출, 재작년 3월 기출을 프린트해서 시간 맞춰 풀고 해설하고 오답 정리하고 거기서 끝나요. 결론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1, 2주 동안에 3월 모의고사를 잘 못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거기서 다가오는 자괴감? 그것이 한 달을 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시면 OT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과목마다 OT라는 게 있죠. 근데 중학교 때랑 달라요. 중학교 때는 그 과목에 대한 OT를 하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시죠.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너희들이 최근에 본 3월 모의고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수능은 어떻고 학생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 큰일 났구나.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너도 나도 열심히 한다면서 그래서 성적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럼 나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선생님, 4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네. 4월에 사설 모의고사를 봐요. 물론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3월, 6월, 9월, 11월이지만 4월에도 많은 학교에서 사설 시험을 실시합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오는 거죠. 당연히 성적 잘 안 나오겠죠. 왜? 3월에 본질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충격에 빠져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3월에 행사가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상황인지라 수학여행은 잘 안 가겠지만 대체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본질적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야자라는 것도 처음 하게 되고 학원이라는 것도 의존하기가 힘들죠. 야자가 있어서 저녁에 학원을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4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못 봐요. 여기서 여러분은 2차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한 3주만 지나면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죠. 왜? 중학교 때 100점 받았던 애가 30점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위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분들도 실제 중간고사를 봐보시면 내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시험 수준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분명히 시험 범위가 있어요. 중간고사도. 그런데 이게 시험 범위였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응용 능력을 평가하려고 새로운 지문을 낸 거야. 너희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달 동안 우리는 그 능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쌓여만 있었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엄청난 대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요. 6월 모의고사를 봐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면 안 될 미래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봐요. 6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보다 어렵습니다. 왜?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죠. 6월부터 본격적인 고등학교 범위의 시험을 봐요. 물론 전범입니다. 그때까지 배웠던. 특히나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도 학교에서 채 배우지 않은 내용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작품, 국어 문학작품 전부 처음 보는 작품일 거예요.
영어 지문 전부 처음 보는 지문일 겁니다. 수학 시험 난이도가 3월과 급이 달라요. 고등학교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 4, 5월에 그래도 내가 나름 정신 잘 잡고 본질적 학습을 했다면 6월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4차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 매달 충격을 받는 건가요? 네, 매달 충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3월 모의고사를 잘못 대비하시면. 그리고 4차 충격이 끝나기도 전에 기말고사를 봐요. 3, 4주만 지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특히나 한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기말고사를 보고 5차 충격에 휩싸입니다. 특히나 이 충격은 굉장히 클 거예요. 왜? 1학기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말고사를 대비할 시간이 중간고사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범위는 더 깁니다. 기말고사는 웬만한 경우에 1학기 범위 전체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무리해서 진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범위가 긴데 대비할 시간은 적죠.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건 수행평가도 많이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5차 충격을 받고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라도 마음 잘 잡고 여름방학 동안 이 본질적 학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9월 모의고사가. 와, 내가 3월 모의고사도 못 보고 4월 모의고사도 못 보고 중간, 기말, 6월 모의고사 다 못 봤는데 9월 모의고사는 잘 봐야겠어 라며 작년 9월, 재작년 9월 기출을 프린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뻔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11월 모의고사, 기말고사예요. 고3의 경우에는 11월이 수능이겠죠.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겪어봤고 제 주변의 많은 학생들, 제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친구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만 나야 되잖아요. 성적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다닐 맛이 나야죠. 힘들어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 나올 수 있어. 지금 나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충격.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재작년, 작년 기출을 뽑아서 풀어봐야지 하고 계셨다면 잠시 접어두세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본질적 학습을 할 것인가 과목별로 알려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잘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아니라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월 모의고사는요, 좋은 시험입니다. 문제 퀄리티 괜찮아요. 이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고 제대로 활용했을 때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과목별 공부법 3월 모의고사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 잘 볼 수도 있어요. 3월 모의고사는 공부를 함으로써 잘 봐지는 거지 잘 봐야 돼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